지난달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내부 문건이 공개됩니다. 충격을 준 것은 전파력. 보고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메르스나 사스보다 전염성이 높으며 급성 바이러스 질환인 수두만큼 쉽게 퍼진다고 봤습니다. 수두랑 비교를 하는 이유가 그 공기 매개로 전파될 수 있는 중요한 감염병이 홍역, 수두, 폐결핵 이런 병이에요. 이런 병들은 워낙 전염력이 좋기 때문에 원래 격리 자체를 이 음압방에서 격리를 해왔어요. 이제 수두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건 물론 이미 공기를 매개로만 또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여러 증거가 나오고 있어서 항상 공기매개 전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기매개 전파가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측면이 생긴 거죠. 보고서는 확진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래 코로나19의 기존 우한에서 주례됐던 바이러스가 이제 한 명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 감염을 시켰다면 지금 코로나19에 의한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한 5명에서 8명까지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화력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까지 유행했던 웬만한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서는 정말 가장 이제 빠르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일상 회복을 준비하던 주요국들의 계획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부터 재확산이 본격화된 미국의 경우 1만여 명까지 줄어들었던 확진자 수가 다시 10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전체 감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건 델타 변이입니다. It is really just across the country, and that is just the fact. 2 months ago, only 1% of COVID in the US were Delta. Now more than 80% are Delta. 결국 미 보건당국은 백신을 맞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 지침을 2달 만에 뒤집었습니다. Today issued health orders mandating indoor masking for everyone, regardless of vaccination status. These health orders will take effect at midnight tonight.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도 다시 가동됐습니다. 이 기세가 계속될 경우 코로나 대유행 시즌2가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인도에서 처음 발생된 이래 주요 변이 세종과 함께 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선 보신 바와 같이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한 달째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4차 유행. 이달 11일엔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돌파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루 확진자 숫자가 2,0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 확진자 증가세를 주도하는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국내에 델타 변이가 처음 확인된 건 4월 18일. 이후 얼마간 확진자 중 이 델타형 비율은 2.5%를 넘지 않았는데요. 상황이
급격히 바뀐 것은 6월 말부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 위중증 사례가 증가하고 또 사망이 증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와 매주 치솟던 델타 변이 검출률은 8월 둘째 주에 들어서는 전주보다 12%포인트나 급증한 85%를 기록합니다. 이 말은 변이형에 감염된 확진자 10명 중 8명은 델타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염력이 좋은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 점점 더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죠. 똑같은 수준의 방역의 수칙이 적용이 되더라도, 방역적인 정책이 적용이 되더라도 그게 나타나는 효과는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행의 규모나 유행의 기간이 그전보다 더 크고 길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쏟아지는 델타 변이 확진자의 지역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7월 확진자 중에서 변이 표본 검사를 한 결과 100명 중 88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열차를 감축 운행하고 있습니다. 22시부터 열차 간격은 24분 간격 이오니 열차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거리두기 4단계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대전시는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 앞에 사실상 야간 통행 금지에 가깝다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감축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코로나 말고?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공사에서도 개통 15주년 만에 처음으로 감축 운행을 하는 겁니다. 초유의 사태에 역학조사 인력까지 부족해지면서 대전시에선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감염병 관리 지원단입니다. 서구 확진자, 네, 그러면 3명 저희가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3명에 대해서 저희 한 팀 서구의 현장 역학조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치구에서 확진자 동선 파악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으로 출동하는 감염병 관리 지원단. 델타 변이로 인한 거침없는 확산세에 쉴 틈은 없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계신데 지금 어떤 전화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확진자 분들이 이제 가신 동선에 따라서 이제 동선에 대해 이제 그 장소에 전화를 해서 미리 협조를 구하고 이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잡고 저희가 이제 방문을 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뭐 챙겨가지고 나가실 준비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기본적인 그 확진자 정보 담긴 그 역도서 챙겨야 되고요. KF94 마스크랑 이제 장갑 그리고 이제 손 소독제.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비닐봉지 마련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다녀간 장소 나오자마자 이제 마스크랑 다 비닐에다가 다 따로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조금 위험성이 높다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 페이스 실드까지 착용을 하고 나갑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 건가요? 태권도장에서 이제 확진이 나와서 태권도장 먼저 방문할 예정입니다. 보통 몇 건 정도 이렇게 출동을 하셨어요? 바쁠 때는? 바쁠 때는 진짜 한 15군데에서 한 20군데까지 가봤고 늦게 끝날 때는 이제 밤 11시 넘어서 끝난 적도 많습니다. 지난 7월 대전 서구 태권도장 발 관련 확진자만 250명이 넘었는데요. 당시 인근 초등학교 전체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실시됐고 100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역시 델타 변이였습니다. 혹시 관장님 이거
수업하실 때 혹시 환기는 어떻게? 저희는 항상 창문 열어. 아, 창문 열어놓고 수업하시나요? 네, 항상 열어. 아,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밀접 접촉자와 단순 접촉자를 빠르게 분류하는 것이 역학조사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반장님하고 사범님 같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자경이 하셔야 돼요. 알겠어. 네네. 자궁이 하면은 검사 나올 때까지는 우선은 검사가 나오고 지금 검사하셨는데 음성이다 하셔도 자가격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네 맞습니다. 상황이 네, 그리고 이게 태권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하게 또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진짜 여기서 계속 또 나오면은 이게 또 여파가 또 커질 수 있거든요. 생계를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뼈아픈 통보를 해야 하는 역학조사관 임무, 가장 마음이 편치 않은 순간입니다. 매번 이렇게 끈끈이 하시려고 그러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이게 어쩔 수가 없죠. 저희가 거기를 뭐 영업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 가서 이렇게 역학조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뭐 아이들이 특히나 걸리고 좀 이런 수업반에서 나오면은 좀 항상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앞에 역학조사관의 시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염성 강한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여러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이진규 씨는 올해 6월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맞고 나서 후유증이랄까 이런 거 좀 있으셨나요? 어땠어요? 그날 저녁하고 다음날 오후까지는 좀 이제 몸살기 같은 게 약간 있긴 했는데 이틀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진규 씨가 맞은 백신은 얀센 백신입니다. 국내엔 지난 6월 미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예비군 민방위 대원을 중심으로 접종했는데요. 당시 사전 예약 16시간 만에 80만 명이 마감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전날에도 저희 친형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대상자니까 그 신청해서 빨리 맞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 이제 아무래도 평일이었거든요. 사무실에서 이제 출근하자마자 얼른 신청을 했죠. 당시 좀 경쟁이 치열했었던 것만큼 성공하시고 나서 좀 뿌듯하셨겠네요. 네, 뿌듯했죠. 네. 그 선착순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그것도 1회만 맞으면 되는 탓에 처음엔 마냥 기뻤다는 이 씨. 하지만 이내 불안감이 엄습했다는데요. 얀센 백신이 다른 백신에 비해 델타 변이에 효과가 낮다는 보도를 접하면서입니다. 이렇게 얀센 백신이 좀 다른 백신에 비해서 델타 변이에 있어서 효과가 좀 낮을 수도 있다는 걸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래도 백신을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하죠. 얀센 접종자들이 불안해하는 근거는 뉴욕대 그로스만 의대 연구진이 과학 논문 플랫폼에 게재한 연구 결과입니다. 진규 씨가 휴가 기간 중임에도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것도 혹시나 모를 감염에 대비해 몸을 사리기 위해서인데요. 휴가라면은 그동안 뭐 못 만났던 오래된 친구들 만나서 해수욕장도 가고 펜션을 빌려서 놀러 간다든지 여행을 갔었죠. 억울하지는 않는데 일단 그
시기마다 이렇게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제가 뭐 이거 맞고 싶다고 저거 맞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실험 표본도 너무 작아서입니다. 특히 얀센 백신이 좀 그 델타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그 말도 맞나요? 사실은 이제 특정한 어떤 백신에 대해서 이게 뭐 그 효과가 어떤 변이에 대해서 떨어진다 이렇게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다들 이제 단편적인 부분들이라 그거를 어떻게 뭐 일반화해가지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최근 얀센 접종자들에게서 감염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씨는 불안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리 걱정할 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뭐 횟수라기보다는 그 어떤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긍정적인 뭐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게 접하게 되면 조금 더 맞을 의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건 다른 백신 접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감염이 확인된 요양병원 집단 사례는 현재까지 3건이 확인돼서 이제 저희들이 조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접종률은 70%, 80% 이상 높은 집단에서 돌파 감염이 확인된 집단이었습니다. 돌파 감염은 코로나19 백신 공고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났는데도 감염된 것을 뜻합니다. 8월 초 기준 국내 접종자 10만 명당 23명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최근 돌파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건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과 무관치 않으며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에서 안전할 수 없다면 굳이 접종할 필요가 있냐는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돌파 감염은 모든 백신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단은 이 항체라고 하는 거나 T세포 면역이나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점차 이제 감소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다시 침범했을 때 막아낼 정도까지 버티면이야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못하면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코로나19 백신도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70%에서 한 95% 정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다라는 말은 백신을 접종하고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그렇게 특별하고 이상한 현상이 전혀 아니에요. 근래에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급증하는 건 시간이 갈수록 접종률이 높아졌지만 항체의 효과는 떨어진 데다 여기에 산밀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것도 사태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입니다. 델타 변이가 돌파 감염을 증가시킨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돌파 감염을 증가시킨다는 이제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델타 변이는 전염력이 워낙 높고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는 어떤 것이든 백신의 주만을 낮춰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백신의 효과가 일정 수준씩은 다 떨어지잖아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면 그만큼의 돌파 감염이 생긴다는 의미니까 변이가 없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는 돌파 감염이 생겨나는 사람의 숫자나 비율이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델타 변이가 직접적으로 돌파 감염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지만
변이 자체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다 보니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 무용론도 확인해 봤습니다. 변이는 전파 속도를 높이고 백신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이 백신의 역할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백신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세포가 감염되지 않게 막아주는 것과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게 그것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교차 검증해 봤더니 델타 변이 감염에 대한 주요 백신들의 예방 효과는 기존 바이러스와 대비해 약간 감소했지만 유증상의 경우 비변이형과 비슷한 수준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감염 예방력은 좀 이렇게 70%막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유증상 쪽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몸에 이제 열이 나고 막 그런 이제 호흡기 그런 증상들이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면 저희가 이제 유증상이라고 보는데 유증상의 경우는 지금 3가지 백신이 다 80% 이상 예방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눈여겨볼 점은 감염으로 인한 중증 진행 예방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감염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인데 경증으로 가볍게 앓고 끝나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애들이 입원 치료하는 율을 줄일 수 있는 게 훨씬 이제 의료 서비스로 체계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의하면 백신을 맞을 경우 종류와 상관없이 입원과 사망 예방 효과가 90%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돌파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증상 자체가 약하고 중증화나 입원율을 거의 90%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걸리는 걸 왜 걱정하죠? 얘는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위험을 낮춰주어요.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모두 사나요? 아니에요. 안전벨트를 해도 사망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도 안전벨트를 권하죠. 왜? 사망 위험을 낮춰주니까. 0이 아니지만. 정부는 전 국민의 70%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만 18세에서 59세 일반인에 대한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8월 16일부터 접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피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접종 맞으시러 오셨다고요? 네네, 오늘 저기 기다리던 백신 접종을 제가 맞으러 왔습니다. 1차 접종이죠. 그래서 오늘 10시에 예약이 돼 있어서 맞으러 왔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을 완료하면 곧바로 문자로 내용이 전달되며 접종 전날 다시 한번 확인 문자가 도착합니다. 자, 여기 8월 16일이 어제잖아요. 네. 어제예요. 국민비서에서 안내가 왔다고 문자가 왔어요. 자, 이렇게 어제죠, 어제. 어제 온 겁니다. 아무튼 너무 많이 제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백신 접종이라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입니다. 10시에 예약된. 예. 병원에 도착하면 먼저 문진표를 작성 후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순서를 기다립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이날 하루 동안만 7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차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주사 맞고 이상 있었던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약물 접종 전 몸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부여된 백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좀 따끔해요. 네. 힘 빼시고. 네, 힘 빼시고. 따끔. 네, 이틀 정도 좀 뻐근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오늘은 물로만 씻으시고요. 백신 주사를 맞은 후에는 15분 동안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 후에 귀가해야 합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에서 한 주사 있잖아요. 그 정도 느낌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고 별로 아프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6주 뒤에 이제 또 2차를 맞으면 이제 완벽한 접종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어떤 숙제를 한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입니다. 오는 28일까지 50대 접종은 마무리되고 이어 40대 이하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10부제 예약 기간은 종료가 됐지만 9월 18일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8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률 46.3%, 접종 완료는 20.4%로 50대 접종의 시작과 함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 문제도 해결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종률을 끌어올려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같은 확산 억제 전략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치겠지만 우리 모두 조금 더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